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성 의장께서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제4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제91회 임시회에 대해 말씀드리는 의정브리핑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통의 수단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소통은 줄어드는 소통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 생각과 마음,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민은 물론 언론인 여러분과 수시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다른 광역의회와 달리 원만하고 모범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안에서는 의원 간, 정당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집행부와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쟁점이 된 이응패스의 경우 한 달에 2만 원으로 바로타, 시내버스, 어울린 등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응패스를 우리 시가 아닌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이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 유출이라는 허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제기된 지적에 대해 보완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신뢰받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슬로건을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시의회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언제나 시민을 중심으로 경청과 소통, 공감의 의정활동이 이어가겠다는 의미이며 시민의 뜻이 조례 위반, 정책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모든 의회 구성원이 노력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에도 전문성을 강화하며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은 반려동물 생애 주기에 걸친 올바른 양육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시민 대상 특강을 7월 4일 개최하였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모임은 7월 30일 원도심 지역의 문화자원 가치를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원역과 조천 주변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관광자원 구축 연구 모임은 8월 13일 4차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예술자원 최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세종시 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와 지속 가능한 클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연구 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의제를 끌어내고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의 노하우를 공유받기 위해 여러 기초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찾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 운영, 인천 서구의회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통한 주민자치회의의 변화를 살펴보고 노하우를 공유받았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열린 첫 번째 교류회장으로 지방의회 간 여러 정책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향후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일에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시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4건으로 조례안 81건과 예산안 2건, 결의안 4건, 동의안 34건, 규칙안 1건, 규약안 1건, 질문 5건, 보고 6건입니다.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 홍나영, 최현석, 김현옥, 이현정,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상병원, 박란희, 김영현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동빈, 유인호, 최현석, 이순열, 김충식, 김영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재영,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 현안 질문이 있으며 조례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제91회 임시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의된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삶을 충실히 채워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와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잘 지켜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교육과 안전 분야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늘봄학교, 방학 중 중식 제공, 유보통합 등 빈틈없는 돌봄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역할 확대와 가속화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고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이 그것입니다. 이에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이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후반기를 함께할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민, 박란희, 유인호 의원님과 상시 소통과 치열한 수기를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제91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교안위 소관 결의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1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8월 28일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7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 재정은 3건, 전부 개정은 1건, 일부 개정은 3건으로 교육청 소관 5건, 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지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최근에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이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집안 침하 사고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와 지하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과 시간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 설립에 따라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원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결의안은 학습급 보장을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시의 경우 학력 인구가 향후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체 학력 인구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만을 근거로 획일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세종시 학생들이 학습급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교원의 정원 확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에 관한 것으로 시민안전실의 경우 기정 예산 164억 9,432만 원 대비 4억 9,340만 원이 증가한 169억 9,878만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액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은 폭염 피해 저감 사업에 3억 9천만 원, 노후 민방위 사이렌비 교체 사업에 약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기존 예산 681억 1,552만 원 대비 13억 5,367만 원이 증가한 694억 6,919만 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금난 119 지역대 이전 및 신축 사업에 약 7억 6천만 원, 인건비 6억 7천만 원, 소방차량 통합보험 가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장비와 개인보호 장비 구매에 따른 낙찰 차악에 따른 집행잔액 약 1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는 올해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인지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과 안전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 역할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닌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시민분들과 소통하며 현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격려와 비판의 자세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은 8월 26일에 개의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2024년 세종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555억 원 규모이며 일반 회계에서 기정 예산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144억이 증액되었고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지출 계획 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대내적인 경제 여건으로 갈수록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2회 추경안은 이응패스,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비축제 등 대규모 현안 사업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이 일단 착수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제출된 사업들이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와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소중한 세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생업을 지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임시기간 중 의회 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연구모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지원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건의안, 결의안 처리 현황 보고 체계를 발의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개별 보고에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로 변경하여 결의의 주체인 지방의원 내 다른 의원의 배제 가능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규정해 온전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즉시 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7,434만 원에서 9,098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107억 6,532만 8천 원을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항목으로는 지난 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 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활동 보조 인력 인건비 약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 산출 근거의 정확성과 편성의 필요성 등을 항목별로 면밀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균형과 견제의 논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따져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의원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 어느덧 8월에 무더위를 지나는 처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의 첫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의 기회로 삼아 깊이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각종 민생 현안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슬로건처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며 집행부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1회 임시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58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행복위 세부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26일과 27일에는 조례안 39건, 동의안 14건 등 총 56건의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8월 28일과 29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월 2일과 3일은 지난 제89회 정례회 때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이러한 조치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총 59건의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지역언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근거,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실적 보고 절차 등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관리체계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소송이나 폭언, 폭력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미용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미용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책 중인 시책의 일몰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책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9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글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공행사, 한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축제 지원, 사무 위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보육활동 시책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번째, 상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교육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13번째, 연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및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번째, 연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 정의, 신규 모집,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5번째, 연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 대상 연령을 정비하였습니다. 16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고 무단 사용 시의 조치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17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칙을 조례로 상향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8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 및 보훈회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용어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용어 변경과 일부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1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연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2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위원회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23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4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추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5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6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금고 운영을 위해 금고 지정 평가 기준, 절차 및 협력 사업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7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인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공인의 사전 날인 또는 인쇄 사용을 허용하고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으며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열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기상청 예보와 재난 문자 등을 참고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환경, 교통 등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시설에 폭염 피해는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1회 임시회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4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와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5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 승인 후 경과 연수가 대부분 15년 이상이고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건축물 연령 기준이 1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적용 범위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를 공동주택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맹경종의 판정, 맹견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현수막 소각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5,000명 이상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행사 폐기물 감량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폐기물 감량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해 전기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광고물의 경우 공중의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작동을 중지하는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 사고, 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시 전략산업인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 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사업 지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수업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의무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단체의 설립 운영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숲 가로수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 활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번째,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1년 4월부터 규제특례 실증 사업으로 추진된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올해 7월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이응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응버스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사업자 선정 및 요금 결정, 고객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평가 실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1번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920억 원 대비 205억 원이 증액된 5,125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효불급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